안녕하세요. 락스위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프레임 반응형 D2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 유형의 경우에는 앞서 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은 여기 공지사항과 그리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브라우저 전체 너비를 다 쓰고 높이가 400, 250, 100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을 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와이어프레임 신유형 D 폴더의 D2 폴더, 베이스 폴더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VS 코드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HTML 보고 있고요. 일단 완료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료본의 경우 화면과 같습니다. 자, 여기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하단에 카피라이트 부분, 패밀리 사이트 부분이 있어요. 너비를 줄여봤을 때 화면의 너비를 이렇게 비율대로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높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항에 따라서 HTML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드 생성해 볼게요. 자, 느낌표 탭해서 기본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코드 생성할 때 HTTP eki브해서 XV의 컴패터블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해당 부분은 i가 있던 시절에 필요했던 코드라서 이제는 해당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건 그냥 D2형이라고 할게요. 자, 큰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내 있어요. 구조가 메인 안에 어사이드와 컨텐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푸터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메인과 푸터로 나누고 메인 안에서도 어사이드와 내용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감싸는 거는 별도로 필요 없고요. 저는 메인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메인 태그가 있고 그다음에 푸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먼저 있고 메인 태그 안에 조금만 키울게요. 어사이드와 그리고 섹션, 메인 컨텐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보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인과 푸터 이렇게 두 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와 메인 컨텐트 이렇게 놨어요. 자, 이제 어사이드 들어가 볼게요. 어사이드는 위에 헤더와 내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성할게요. 어사이드는 위에 헤더와 내비게이션 내부가 있다. 그 다음에 메인 컨텐트 부분 볼게요. 메인 컨텐트 부분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메인 컨텐트를 보면 위에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요. 슬라이드 영역의 밑에 뉴스 갤러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다 감싸는 부모를 섹션으로 썼거든요.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필요해요. 제목을 넣고 갈게요. 근데 이 제목은 나중에 필요 없는 거라서 히든이라는 클래스명을 먼저 넣고 시작할게요. 메인 컨텐트. CSS에 가서 클래스명 히든인 건 화면에 안 보이도록 디스플레이 난을 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iv 슬라이드 래퍼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뉴스 앤 갤러리, 뉴스 앤 갤러리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푸터 부분은 3등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푸터,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로고, 카피라이트, 그다음에 패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구조부터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태그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뉴스 갤러리 부분에서 제목 정도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슬라이드 래퍼 부분도 다시 구조를 보면 슬라이드 이미지 부분과 그리고 바로가기 둘로 나뉘어요. 슬라이드 이미지와 바로가기 둘로 나누고 공지사항과 갤러리 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 바로가기부터 할게요. 슬라이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숏컷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 갤러리 안에서도 둘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티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아이디까지 넣어서 만들게요. 노티스
아티클 갤러리. 자, 이 아티클도 섹션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되는 태그예요. 그래서 제목을 넣겠습니다. H2 정도로 넣어볼게요. H1은 제일 위에 우리가 헤더에서 제목을 넣을 거니까 얘가 H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항 갤러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큰 구조는 다 작성을 했고 이제 CSS로 넘어가서 크기화를 한 다음에 각 구역의 너비, 높이 등을 지정해서 레이아웃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연결할게요. 자, CSS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타일 안에 CSS라고 하겠습니다. 링크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연결하고 해당 파일을 컨트롤 클릭해서 열게요. 자, 초기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기화 하기 전에 데이터셋부터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 패딩, 그리고 목록 있으면 목록 스타일 안 나오게 리스트 스타일 난 해주고요. 다음 밑줄 없애고 폰트 패밀리는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해당 부분은 별도의 지상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폰트 사이즈 14픽셀 할게요. 알라. 또 지시사항에서 글자 색깔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크기를 주되 크기 너비를 주고 보더 패딩을 넣었을 때 크게 넘치지 않게끔 기본 사이즈를 보더 박스로 초기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을 이제 선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너비를 주고 선을 주면 요소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아웃이 틀어져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컬러는 부모가 지정한 컬러를 상속받게끔 이네릿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상엔 필요 없을 때 쓸 용도로 클래스명 히든이 있었어야 디스플레이 난해서 화면에 안 보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초기화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들 작성해 볼게요. 레이아웃. 자, 큰 레이아웃과 관련된 거. 자, 디자인 다시 한번 보면요. 지시사항을 보면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어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가로 배치돼야 하고 어사이드 너비는 지정하되 저는 이 부분의 너비는 가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칼큘레이트로 할 수도 있고 플렉스로 할 수도 있고 요 둘을 가로 배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예요. 요 둘의 부모한테 가서 즉 메인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습니다. 메인 태그 안에 있는 걸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 배치를 하고 메인 안에 있는 모든 요소야. 메인 안에 지금 요 두 개 있거든요. 어사이드와 섹션. 일단 요 두 개부터 테두리를 주고 위치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자를 이용해서 보더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더를 추가해 줬고 어사이드의 너비부터 지정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어사이드 너비는 200 그리고 나머지는 얘가 이 부분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자란 공간을 또는 넘치는 공간을 다 써 라고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메인 안에 어사이드라고 해도 되고 그냥 어사이드라고 해도 되고요. 너비 200픽셀 지정할게요. 그리고 클래스명 메인 컨텐트에다가 플렉스 1 해서 모자르면 늘려서 채워주고 넘치면 줄여서 채워주는 그 속성을 1로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200 그리고 나머지가 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이드의 헤더, 어사이드의 내부, 그리고 뉴스 갤러리의 높이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의 높이는 별도로 지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임시로는 100의 높이를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00 정도로 지정해 볼게요. 뉴스 갤러리는 높이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미지 슬라이드도 높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이 부분부터 볼게요. 헤더의 높이와 내부의 높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여기 부분 이 두 개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여기에도 400의 높이를 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가 여기 안에서도 너비를 다 쓰도록 슬라이드 이미지에 플렉스 1 해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가로 배치할 거니까 이 부분도 가로 배치할 거니까 얘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어야 되겠죠? 높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00에 400, 100에 400에 얘도 400. 이 둘은 가로 배치.
요 둘도 가로 배치 높이 250 거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어사이드의 높이가 어사이드 안에 헤더의 높이가 있어요. 하이트 100 픽셀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안에 내부의 높이는 임시로 4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볼게요. 슬라이드에서 요 두 부분요. 이 두 부분을 감싸는 얘의 높이가 400이고 얘 가로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플렉스하고. 둘을 감싸는 부모가 슬라이드 래퍼였어요. 슬라이드 래퍼에서 높이를 400 지정하고 요소 안에 높이를 지정할게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요거 안에 두 개의 높이 바로 밑에 있는 요소 두 개의 높이를 지정할게요. 보더 1픽셀 슬라이드 GCC 하이트 400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 가로 배치됐겠죠?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 네, 너비가 지정 안 돼 있군요. 너비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 누가 너비를 줘야 될 것 같냐면요. 여기 슬라이드 지금 얘를 가로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비를 지정할게요. 숄컷의 너비는 지정돼 있어요. 지상을 보면 숄컷의 너비는 230. 그러고는 여기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숄컷의 너비를 먼저 지정해 볼까요? 슬라이드 숄컷의 너비가 위트 230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의 너비가 플렉스 1 해서 모자른 공간 또는 넘치는 공간을 없애서 나머지를 다 써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하고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슬라이드 이미지 영역, 여기가 숄컷 영역.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갤러리를 가로 배치하고 높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뉴스 앤 갤러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감싸고 있는 분모, 예, 클래스명 뉴스 갤러리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바로 배치하고 이 안에 요소들의 높이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요소들 둘 다 똑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공통 선택자로 선택을 하고 하이트 250에 보더 똑같이 줘볼게요. 색깔 구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테두리만 나와서 높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지금 얘들은 지금 보면 너비가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플렉스 1을 줘주면 플렉스 1을 하면 넘치는 걸 줄여서 맞추는 것도 1, 모자른 걸 늘려서 채우는 것도 1 해서 1대 1의 너비가 나올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네, 갤러리까지 잘 됐고 이제 푸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도 푸터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가로 배치입니다. 여기 안에 푸터 안에 요소들이 다 모두 가로 배치니까 푸터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해서 가로 배치를 해주고 푸터 안에 모든 요소들의 특징 똑같이 보더를 주고 너비 높이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에 솔리드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하이트 100픽셀에서 높이를 주고 각 요소의 너비 지정할게요. 각 요소의 너비는 로고가 200,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가 230, 카피라이트는 나머지 공간 모두입니다. 200, 230 이렇게 할게요. 부터 안에 로고 그냥 클래스명으로 쓸게요. 부터 로고 너비 200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카피라이트가 모자른 공간을 다 쓰는 거였고 카피라이트가 X1 해서 모자른 공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패밀리 사이트 부분이 너비를 230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비율대로 했으니까 너비를 줄여보아도 요소들의 너비가 이렇게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하고 있습니다.